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작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 화면이 아니고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기준으로 발간해준 LNF의 리포트 화면을 좀 먼저 틀어놨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1월 5일 월요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 측면으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원래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일단 빨간 불이기는 하죠. 근데 LNF가 뭐 한 1, 2%대 요만큼 올라온 거를 가지고 어차피 설레발을 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뭔가 호재가 있어서 다 같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수급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야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증권사의 내용까지 좀 같이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이 어차피 막 LNF만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일부러 긍정적인 측면만 좀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오늘 이런 얘기를 해줬었고 얼마 전에 12월을 마감하면서 작년 마감하면서 KB증권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준 게 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오늘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1월 오늘 기준으로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해서 뒤편에 LNF 내용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서 오늘 내용 끝까지 집중만 좀 잘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지금 LNF의 상승률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전환이라는 언급을 드린 이유는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막 7% 하이닉스 막 이만큼 올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애들이 7% 올라가 버리면은 시장에 돌고 있는 그 유동성 돈들이 얘네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쉬운 흐름이 있는 거니까 막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도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기준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 밑줄 요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엄청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말 공시되었던 북미 OEM 직납형 수주계약 정정 공시 이게 뭐예요? 북미 OEM 직납 이게 테슬라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12월 29일 그러니까 작년 마감하면서 나왔었던 테슬라 계약 정정 공시 내용 때문에 뭐 계약 취소니 어쩌냐 하면서 지금 조금 악재를 좀 겪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건은 이미 실적에 반영된 과거 2개년 다운사이클의 사후적 확인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실적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다. 그게 과거 2년 동안의 다운사이클 사후적으로 확인한 거다. 이 뜻이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갔을 때 우리 이번에 나온 그 공시가 12월 29일 날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게 3.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970만 원으로 감액됐으니까 사실 계약 취소나 다름이 없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2023년 2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년 전에 체결했었던 요 공급 계약 체결권입니다. 그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안에 테슬라에 대한 명칭이 딱 박혀 있죠. 그게 3.8조 원 규모의 테슬라 공급 계약 체결권인데 이게 이미 2년 동안 실적에 다 반영됐던 건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얼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을 보시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요 2년 동안이죠. 이 2년 동안에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 마감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딱 끝나기 직전에 공시를 올려준 건데 지금 요 수주권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2024년 이후의 분기보고서부터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눈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이 보고서명에다가 분기보고서 치면은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이후 거부터 해서 분기보고서를 싹 볼 수가 있죠. 2024년 3월에 이미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 및 수주 상황 여기 있죠. 당시에도 이미 2024년 2월 28일 3.8조 원 규모 지금 요게 테슬라 건이죠 여러분들. 그게 1,000만 원밖에 납품이 안 됐었다고 당시에 얘기를 해줬어요. 2024년 3월 31일 기준에. 그때도 1,000만 원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분기보고서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보신 분기보고서가 요거고 다음 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도 이미 이 공시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건에도 1,000만 원에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2024년 2월 28일 3.8조 원 규모 이게 테슬라 건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2025년 3월 분기보고서에도 매출 및 수주 상황 들어가 보시게 되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2024년 2월 28일 3.8조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분기보고서에서도요. 지금 이게 마지막 분기보고서
거죠. 여기서도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 28딱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미 하던 얘기고요. 이게 마지막 지금 요게 2025년 9월 30일이고 12월 31일 다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원래 나와야 할 공시가 그냥 나온 것뿐이다라고 해서 과거 2년 동안 얘기했던 거 사후적으로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해준 얘기를 보게 되면 향후 해당 고객과 테슬라죠. 향후 해당 고객과 거래선이 끊기는 등의 극단적인 우려는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4680향 요거 공급이 본격화될 가능성 존재한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리포트잖아요. 오늘 아침에 테슬라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또 있었어요. 지금 테슬라 건식 공정 핵심 특허 공개라고 해서 4680 배터리 대량 양산 주요 이정표. 이게 오늘 1월 5일 기준으로 오늘 개장 전에 나온 단독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요거 하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 직납향권에 있어서 무조건 엄청 호재가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죠. 깨작 요거 오르는 거 가지고 제가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고 수급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는 미래에셋이긴 하지만 미래에셋의 수급을 좀 잠깐 볼게요. 미래에셋이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미래에셋은 지금 실제로 다 팔고 있었어요. 실제로 알고 보면 다 팔고 있다가 오늘부터 해서 뭐 살짝 지금 수급을 좀 전환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거 하나만 보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B증권까지도 보는 겁니다. 지금 KB증권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마감한 이후로부터 해서 오히려 팔고 있죠,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도 오히려 12월을 마감하면서 이번 공시 내용에 대한 실적 영향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얘기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얘기 있죠.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해줬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도 팔고 있었다 이거지. 그럼 얘네도 사실상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에서 수급을 앗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KB증권의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종지부로서 제가 하나증권에 대한 리포트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LNF에 대한 언급을 오늘 기준으로 해줬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 1월 말까지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과 세일 메이커들의 전기차 관련 부정적 코멘트를 좀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좀 안 그래도 뭐 EV 관련 악재가 많았던 건 사실이니까 일단은 당분간에 대한 반등 동력은 조금 부재할 수 있으나 ESS 수혜주 요거 내용을 감안을 하게 되면 이제는 매수 가능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ESS 관련 기업들의 경우 트레이딩 밴드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라고 하죠. 거기에 속한 게 LNF. 왜냐하면 ESS 수혜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게 EV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난 10월 달에 올라갔었던 거는 ESS의 호재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거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EV에 대한 악재는 원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관련 얘기는 원래 하고 있었던 얘기라고 방금 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부각이 되면서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반도체니 바이오니 로봇이니 뭐니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되면 그 자금들이 돌아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2차 전지가 다시 고개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 가이던스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백날 말씀을 드려봤자 실제로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용하는 그들이 수급을 들이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증권까지 제가 보여드리지만 얘네도 다 팔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도 매수로 전환을 하면 올라온다 이건데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지금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제가 엄청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기도 1월 말 얘기를 하죠. 보도에서도 사실상 1월이 비관의 정점이라고 해서 EV 악재가 둔감해진 2차 전지가 ESS로 반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온 보도인데 이번 1월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LNF 보유하신 분들이 더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요거 올라간 거 가지고 우리 기분 하나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중 추가를 잘 해놔야 되는데 그건 어차피 제가 할 거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번에 이 11월 여때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를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 전입니다. 훨씬 전입니다. 한 10월 10일쯤이었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10월 10일 제가 이때는 LNF를 아예 매수를 하겠다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10월 10일이 뭐 한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71,000원 이거 지금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엄청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0일 그때가 여기 2부군이었는데 13일에라도 진입하셔라 71,000원 요거.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도 무료였지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고 있다가 이때 10월 29일 날 있죠, 여러분들. 10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좀 팔아놔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어요. 10월 29일 이날 같은 경우는 정규 장중에 좀 부분 절반 정도는 좀 팔아놓자 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0일, 10월 29일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좀 가져가셔야 되는 그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 이제 12월 24일이었는데 여기 보시기에는 12월 24일이 이날이거든요. 12월 24일이 지금 이날 12월 24일이 한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이죠. 그때 기준으로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거 테슬라양 내용 관련해서 LNF는 제가 별도 공지를 좀 미리미리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LNF 보유자분들이 이번 1월 달에는 진짜 이거 내용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곡하게 드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24일 날 저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도 12월 23일 날 요럴 달에는 지금 삼성전자 자꾸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가셔야 된다.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으면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 너무 보고만 있으면. 그래서 12월 23일 여러분 여기입니다. 12월 23일 날 기준으로 19,400원 제주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전고 또 수급 가져간다. 또 전고점 돌파 제시도 한다. 이 비중 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지금 LNF도 나중에 뭐 물을 타든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 제주반도체 19,400원 가져가셔야 된다. 19,400원 여기 10여 이상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기였거든요. 바로 다음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LNF를 바로 다음날 공지를 한번 좀 드렸었고, 그 뒤에 12월 29일이었죠. 12월 29일이 딱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12월 29일 지난주 월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지난주에 요거 19,400원 요거 매수 못하신 분들 22,500원 미만에서는 여전히 괜찮다. 그러니까 진짜 절대 비싼 위치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있어라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위치가 22,500원. 12월 29일 날이 22,500원이 지금 보시는 게 여기예요. 지금 이거는 아니고 여기 12월 29일 날 22,500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겁낼 필요 전혀 없다. 이거 시장 사이클 맞춰서 매매하면 된다. 소액이라도 해놔야 된다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오히려 더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 쉬죠. 지금 제주반도체를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이 순환이 돌게 되고요. 지금 KB증권뿐만 아니고 지금 이 CES 내용 관련해서 내일부터 해가지고서는 지금 CES 2016 내일부터죠, 여러분. 뭐 기업들이 뭐를 발표를 할 거고 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고 또 AI니 로봇이니 또 이런 얘기하게 되면서 수급이 또 돌아요. 단타치고 하는 매물들이 엄청 많이 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LNF 주주분들은 또 속상해. 또 우리만 빼고 간다. 또 이런 또 속상해. 그러니까 지금 또 속 시원하게 못 가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수급 전환 타이밍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단적인 예로 이때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때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LNF 끝났네 뭐네 이런 얘기 진짜 많았는데 지지부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움직이게 됐었던 게 그때 이 시기거든요. 그때 가다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 움직여버렸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금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적극적으로 이번 주차에 아마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그냥 사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증권사 내용까지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히 우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진심이 좀 전달이 됐겠죠? 네,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이 댓글에다가 두 개의 링크를 좀 만들어놨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시면 안 되니까 12월에 하셨던 분들은 이번 1월 달에 좀 다시 참여하실 수 있게끔 네이버 폼 링크를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26년 1월로 바꿔놨죠?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냐고 여쭤봐놨으니까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12월에 하신 분들이 집계가 안 되셨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시 하시면 되고, 요거 하신 분들은 요걸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요거를 안 하실 분들은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한테 문자 발송이 되는데 이게 올해가 되면서 저도 번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달에 하셨던 분들은 요거를 다시 하시거나 요걸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다. 그럼 LNF 구독자 인증이라고 써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 되게끔 세팅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LF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녹화를 마감 짓는 시각 기준으로 지금 오후 2시 4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규장이 끝나기 전이죠. 근데 오늘 딱히 마감까지 특별한 반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정규 장중 시각에 녹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더더욱이나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을 문자로 알림으로 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리면서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사실 영상에서 막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부탁을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지금 막판에 좀 부탁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